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은 사상구 후보자들과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부산 MBC 아나운서 김동현입니다. 오늘 토론 보시고 사상구에 가장 적합한 국회의원 후보는 누군지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사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토론 방송입니다. 토론 방식 그리고 공통질문 내용 등을 모두 위원회에서 정했음을 알려드리고요.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 답변 순서 등은 사전 추첨을 통해 이루어졌음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후보자 추첨은 공직선거법상 기준에 따랐습니다. 토론회는 모두 발언에 이어서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발언 시간을 넘기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점도 후보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출연한 후보, 간략한 소개와 인사말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 배재정 인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든든한 김대식입니다. 자, 이제 간략한 소개와 인사말 들으셨고요.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순서는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시간 1분 드리고요. 이번 모두 발언은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상 구민 여러분, 저 김대식 오직 사상 발전만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6살 나이에 이곳 사상에서 주경야독을 하면서 동서대학교 교수, 경남정보대학교 교수 총장까지 35년을 하면서 세 자녀를 여기에서 키웠습니다. 저 김대식에게 사상은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생존의 땅이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기회의 땅입니다. 또 가정을 이루고 세 자녀를 키워온 행복의 땅입니다. 제 삶의 터전 사상,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저 김대식 참 많이 준비했습니다. 국민의 고충과 기업의 애로를 듣고 해결해주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민원 해결사로도 했습니다. 저 여의도 연구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정책, 교육, 행정을 통해서 사상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들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상구 주민 여러분, 기호 1번 배재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난 10년 울고 웃었던 그 배재정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뛰는 듯 나는 듯 그렇게 달려온 대한민국이 이제 걱정하는 대한민국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민생 파탄, 경제 폭망, 물가 폭등, 국민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국민은 먹고 살기 힘들어 아우성인데 대통령이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과의 소통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가 대한민국의 뒷덜미를 잡고 있습니까? 외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선거가 우리에게 다시금 희망을 주는 선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후보의 모두 발언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에 따른 지역개발 문제입니다. 부산구치소를 강석으로 통합 이전시킨다는 계획과 함께 올해 1월에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사상구에는 호재라 할 만한 정책들이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른 문제점과 주변 지역 개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후보당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와 MOU를 체결해서 강서구 대저동이라는 구체적인 이전 입지까지 특정되는 등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는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중요한 과업이 정권 교체 이후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갑자기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면서 오히려 입지 문제부터 원점으로 돌아가서 논의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이 되어서야 부산구치소와 교도소의 강서구 통합 이전 권고안이 나왔지만 그 이후 어떤 진전도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구치소 이전을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세심한 계획,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치소 이전은 사상구만의 문제가 아닌 강서구를 포함한 부산 전체의 문제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강서구민이 수용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확인하고 예산 확보에 적극 협력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아직까지 예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상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문화예술 거리 및 공간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에 따른 지역 개발 공통질문 첫 번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 자,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경부선 철도는 특별법 국회 통과가 됐죠. 남은 문제는 사업성과 속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막대한 비용, 부담, 그리고 이 수익성 사업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해는 또 속도로 이것을 선도사업 대상지를 정하고 사상구를 관통 구간을 올해 사업을 포함시키고 예산을 반드시 제가 확보할 것입니다. 강력한 집권 여당이 있어야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지역 개발의 방향은 단절의 복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해운대 해리단길이라든지 이러한 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관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구치소의 이전 갈등 문제,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등 해소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도 국민의힘, 시장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국민의힘, 구청장도 국민의힘, 이것은 서로가 또 시민사회와 함께 이 갈등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는 방안이 맞다. 그리고 정보가 어떠한 정보가 있어도 투명하게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조건과 보상 그리고 강서 구민, 사상 구민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전체 11분의 시간을 드리는데요. 주도권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전체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도권자는 가급적 한 2분 이내에 본인의 의견 필요 그리고 질문을 해 주시고요. 상대방에게 30초 정도의 답변 시간은 보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규칙이 좀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도권 토론 먼저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11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저는 네거티브의 선거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회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구민의 한 사람이 꼭 이것은 물어봐 달라. 이렇게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한번 우리 구민이 알아야 될 문제고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 후보님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한 적 있죠. 2023년 10월 5일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서 배우 후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조직 사상가꿈연대를 만들어서 사무실을 운영을 했고 16년부터 최근까지 단체명 계좌로 2억 5천만 원 정도의
이 수수를 했다. 이것은 정당법 위반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하게 되면은 100만 원 이상의 이 벌금을 부여가 되면은 이게 사실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당선에 상당히 이 재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이런 아주 막중한 그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고, 이것은 뭐 지금 이미 언론에 배포가 됐으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저는 자, 언제 답변을 드립니까? 자, 제가 이제 2분 답변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답변 시간을 30여 초 드리겠습니다. 정도 남았습니다. 또 하나는 예. 이 배 후보께서는 항상 이게 떠나고 싶은 도시 1위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슬로건에 사상이 떠나고 싶은 도시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먼저 이거 팩트가 아닙니다. 이거 진실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통계 심각하게 질문해 왜곡을 주시죠, 했죠. 이제. 사실상 허위 사실 유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부산 사회조사 통계에 떠나고 싶은가라는 질문 없습니다. 이분은 없고, 예, 저도 답변을 좀 배우부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주 의사, 이주 의사로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 정주 2분 의사를 정도 통계를 또 지나서 왜곡했다. 질문을 정리해 그렇게 답한 주시면 사람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예요? 이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예, 질문을 원래 주도권 토론이라는 것이 한 가지를 가지고 답변할 기회를 주시고 또 그 다음에 토론이 이어지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두 가지를 그렇게 섞어서 질문을 하시면 30초 안에 저한테 어떻게 답을 하라는 말씀인지. 그러니까 제가 주도권이니까 한번 해요. 예, 아니 이거 주도권 팩트니까 토론이라는 기다 아니다 게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안 되죠. 저는 좀 우리 후보님께 좀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주민이 물어봤다 그러니까 나는 물어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네거티브가 아닌 것이 됩니까? 제한 시간이 보장이 네거티브 됐는데요. 안 하신다고 하셨으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근데 그동안 후보님 해운대에 90평 넘는 오피스텔 가지고 계시면서 사상구에 뭐 새 들어 사시는 거 이런 거 언급 안 했고요. 해운대 출마 2번 하셨다가 사상에 오신 거, 뭐 전남도지사 출마하셨던 거 이런 거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예, 제가 주도권입니다. 제가 저는, 그거는 답을 좀 김대식 후보에게 제가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주도권. 예, 제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사상 구미 이거는 알 권리 아닙니까? 이것은 엄연한 지금 팩트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네, 그럼 저한테 그리고 답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런 통계를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 지역 우리 구민들에게 모욕을 주는 겁니다. 지역 아니, 주민들에게 답을 모든 할수 상품이죠.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게 하면은 누워서 침 뺏기죠. 예? 우리 예. 사상구가 또 최고는 아니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23년 행안부 물가안정평가를 보면 하반기에 최우수를 저 받았고, 사회자님, 예. 2023년 두 가지를 지금 주도권 하셨는데 시간이었어요. 본인 제가 제 주도권 주도권이 시간에서 있습니다. 답변하실 주도권.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도시재 재생사업의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어요. 배 후보 주장이 설상 맞는다고 해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배 후보가 말씀한 오각편대,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 그리고 국회의원도 우리 배 후보도 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도 민주당, 김대건 사상구청장도 민주당, 민주당의 집권 여당인 시설도 있어서 이때 영향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오거돈 시장이 있을 때 서부산 홀대론 했지 않습니까? 아니, 기억 안 나십니까? 답변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그리고 게 제가 이제 답변 줄게요. 주도권 답변 줄게요.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장제원 일방적으로 의원과 그것도 두 아니, 가지를 예, 섞어서 아니 제가 하시는 답변을 정도는 드릴게요. 되죠. 답변을 예. 한 30초 정도 마무리해 그리고 주십시오, 질문. 장제원 의원과 서병수 시장의 핵심 사업에 이 공을 들인 서부산 청사 오 시장 취임 이후에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서부산 개발본부 부산시에서 공중분해됐잖아요. 오거돈 시장과 김대건 청장 또 두 분 임기를 못 채웠잖아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면 질문인 것 됩니까? 같습니다. 네, 예.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질문을 섞어서 하셔서요.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번이고 제가 SNS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뜬금없이 총선을 몇 달 앞두고 배재정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문제를 삼은 비영리 민간단체는 2016년에 선관위 검토를 거쳐서 설립된 적법단체입니다.
왜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경찰 수사가 시작된 걸까요? 이것이야말로 유력한 총선 출마자를 예, 답변 흠집내기 시간이 위한 표적 보장이 수사고, 됐습니다. 네, 됐고요. 후보님의 질문 자체가 아니, 네거티브 그러니까 공세입니다. 아니 네, 답변 시간 제가 보장됐고요. 이게 팩트를 중심으로 질문한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지금 현재 수사가 어떻게 진척이 됐는가는 우리 사상 구민들이 알아야 될 저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게 우리 장기원 의원이 여대 야소로 있을 때 고군분투하면서 부산 제2청사 착수를 했어요. 그다음에 부산 구치소 이전 확정을 했어요. 경부선 철도 지하야 용역비 오거돈 시장 때 반납을 했잖아요. 이게 1호 공약이었잖아요. 이 엄청난 성과가 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사상에 오셔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장기원 의원이 굉장히 이런 역할을 잘했다. 칭찬을 할 정도로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시죠. 또 윤석열 정부 인수위 시절에 비서실장 할 때 산업은행 부산 이전, 그다음 가덕동 신공항, 부산 발전의 최대 현안들을 국정과제에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뭐 이걸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배 후보님 지나간 지도자의 무지 문재인 대통령을 무지하십니까? 오거돈 시장이 무지합니까? 김대근 구청장이 무지합니까? 그다음에 총리실장, 비서실장 하셨죠? 정무비서관 하셨죠? 지역위원장 하셨죠? 10년 동안 배 후보는 무지하십니까? 뭐를 얘기했습니까? 누워서 침뱉기 하지 마시고 이게 미래를 좀 이야기를 저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또 제가 네. 말씀을 드리면 됩니까? 예, 그거는 한번. 예, 뭐 이야기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지나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뭐 의원이 되더라도 네, 의원이 되어서 제가 의원 역할 잘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 그런데 떠나고 싶은 사상이라는 게 뭐 제 슬로건이라는 말씀은 그야말로 너무나 넌센스입니다. 아니 저는 슬로건이라는 알고 거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니, 슬로건이 계속해서 아니죠.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하기 제가 때문에 답변을 드려야죠. 아니 그러니까는 어떻게 자, 떠나고 싶은 사상이 슬로건이라는 예, 겁니까? 30초 자, 30초 우리 됐습니다. 주민들의 아니죠. 자. 우리 주민들이 정주 의사가 이 16개 구군 중에 가장 낮은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머무르고 싶은 주도권이 도시 있습니다. 사상을 아니, 만들겠다는 됐습니다. 제가 주도권 그런 있는데 부분을 네, 말씀드린 이게 겁니다. 네. 이게 한번 보세요. 중립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중립이 보통이다 이러는데 이게 떠나고 싶은 겁니까? 이거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렇게 아마 우리 좀 많이 아프셨던 우리 국민들이 모양입니다. 네.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로 믿고 자, 배 후보님 공약물 검증 속에서 국가 비전에 보면은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겠다. 지금 코스피 지수를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최근에는 제가 주가를 못 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배 후보님 이걸 보니까 대선 후보 공약인 줄 알았어 저는. 예? 이거 오로지 사상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현재 오늘 마감한 코스피 지수가 2,742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882다.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이거 임기 내 공약으로 너무 보기에도 허무맹랑한 저는 이 공약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 네, 답변을 또 드릴까요? 또 하나만 또 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6명을 얻는 것이다. 배재정을 선택하면 이랬는데 이거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민심 대변 국회의원 어떤 민심을 대변할 것인지 배 후보께서는 2021년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필형 캠프 대변인 활동하셨죠. 그때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 규정했잖아요. 이재명 쿠팡 당일 한교익과 떡볶이 먹은 무책임하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낙연 지금 새로운 미래 대표께서 자, 이제 질문 이런 정리해 문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 이거 뭐 발언, 이러한 이
이러한 저는 내용을 언제 도대체 얼마나 답변을 하면 됩니까? 아니, 지금 드릴게.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언제 자, 이제 답변합니까? 답변하시면 이러한 되겠습니다. 문제들을 이재명 예, 대변인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낙연 대변인 아니, 한번 우리 해보세요. 김대식 예. 후보님이 제가 보기에는 좀 토론의 기본을 좀 갖춰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는 토론이라는 저도- 것은 한 아니, 가지 저도- 질문하고 아니, 진짜 질문 거기에 좋습니까?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아니, 답변을 시간을 하셔야지 주고 왜 그 변명을 아니 그렇게 해야 하냐고. 되는데 아니 여러 가지 문제를 그렇게 섞어서 말씀하시면서 30초 안에 아니, 답변을 그러니까 하라는 건 그때 이야기를 이거는 하세요. 정말 좀 너무 폭력적인 방식의 지금 아니죠, 저 아니죠. 질문 아니십니까? 아니, 그럼 답변을 그리고 하시는데 그런 아까- 시간으로 아니죠. 전부 다 시간을 허비하면은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를 그런 식으로 자. 한꺼번에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11분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지났는데요. 일단 이분의 본인의 의견 피력 시간과 그리고 질문을 좀 명확하게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또 30초 답변 시간 동안에는 답변 시간 좀 보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2분 동안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 전에 이제 답변을 해서 주도권을 좀 끊는 그런 상황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두 분 후보님, 우리 유권자들이요, 후보님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신상 문제도 있지만 후보님들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주도권 토론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 순서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질문을 하시면 답을 할 시간을 줘야지 우리 유권자들께서 보고 계신데 아 저기에 대해서 배재정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걸 들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금 11분이라는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30초 안에 어떻게 우리 유권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너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의 제 대변인 경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얘기한 건 이렇게 윤석열 정권이 경제를 폭망시키고 있고 우리 민생을 파탄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저의 몸부림인데 그걸 그렇게 폄훼를 하시면서 왜 사상구 얘기를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제가 이재명 대표 대선 경선 당시에 대변인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것도 안 맞죠. 사상이라는 미래를 얘기하셔야죠. 지금 우리 후보님 경선 없이 단수 추천 받으셔서 사실 경선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 이번에 경선 받아서 그렇게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됐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이라는 절차에 의해서 대선 후보도 정했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저는 제 역할을 충실히 했던 것이고 지금은 또 우리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총선을 치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까운 제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네요. 예, 질문 이제 좀 예, 해주십시오.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19대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정부 예산을 심의해 봤습니다. 또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국정 운영에도 참여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 김대식 후보께서 부산구치소 이전 예산을 올해 안에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저는 플래카드에 2분 거신 걸로 지났습니다. 봤는데요. 혹시 정부 예산 편성 시점과 완료 시점 알고 계십니까? 정부의 이게 기재부에서 실링을 정부의 예산은 6월 말까지 끝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4월 그렇죠. 10일 날 총선이 끝나면 6월 말까지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국회의원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네, 국회의원 국회로 넘어가는 잠깐만요. 거죠. 좀 예. 답변 시간 룰을 보장해 좀 주십시오. 네, 보장해 30초 주시죠. 지났지 아직 않습니까? 30초 아니요, 안 시간이 되었어요.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넘어가면은 국회에서 이제 이것을 자, 이제 지났습니다. 소위로 네. 하고 그러면 예, 하는 혹시 거예요. 국회의원 임기 시작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이죠. 네, 언제죠? 저 5월 31일이죠. 5월 30일이죠. 네. 그러면 예산 편성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임기 시작인데 어떻게 편성을 하시죠? 그러니까 당선자 신분으로 가서 제가 뛰겠다는 겁니다. 당선자 신분으로 가서 어디에서 어떻게 기재부에서 뛰시겠다는 기재부에 뭐 가서 얼마든지 기재부에 그리고 제가 수많은 네트워크를 네, 갖고 있기 제가 때문에 그 질문을 짧게 했기 때문에 다시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혹시 강서구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저희 당의 변성환 후보가 승리하신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우리 당이 승리한다고 봅니다.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그동안 김도읍 의원께서 강서구 이전을 강력하게 막았기 때문에 구치소 이전이 문재인 정부 시절 MOU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었던 겁니다. 장제원 의원께서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안 달라졌잖아요. 만약에 강서구에 김도읍 의원이 당선이 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 진행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변성환 후보가 당선이 되고 저 배재정이 당선이 되면 저희는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강서구민도 만족하고 그리고 우리 사상구민도 만족하는 그런 통합 교도소와 구치소 이전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국무총리 비서실장 시절에 법무부 장관도 찾아가고 또 강서구청장도 찾아가고 막후에서 정말 많은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MOU까지 체결하고 우리 주민들께서 구치소가 이제 이전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김도읍 의원께서 꽉 막으면서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이름이 맞았는지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저는 이제 우리 김도읍 의원께서 당선된다고 보고 이 구치소의 문제는 부산시의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율만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질문한 대로 예산을 어떻게 갖고 오신가 하는 그것은 제 개인의 능력입니다. 저는 정부를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하고 대통령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김도읍 의원하고 저하고는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협의를 거쳐서 저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권고를 함에 따라서 입지선정위원회가 권고함에 따라서 확정됐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잘못된 겁니다. 그냥 입지선정위원회는 부산시에 권고할 따름이고요. 부산시가 거기서부터 확정을 지을 수 있도록 법무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전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통합이전 권고안이 부산시에 제출됐을 때 사상구에는 마치 구치소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경축, 확정 이런 현수막이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에는 거꾸로 반대하는 현수막이 수백 개가 걸렸어요. 그렇게 사실은 현역 의원이 장제원 의원, 김도읍 의원인 상태에서 그 문제를 조율하지 못했고 부산시는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사실 총선 이후로 미룬 거지 않습니까? 조금 저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교정시설 이전 절차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려면요. 후보지 추천이 완료된 이후에 그리고 결정, 그다음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예비 타당성 면제 조치까지 확정돼야 됩니다. 지금 김대식 후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 되면 기재부 가서 예산 따올 수 있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저도 패널을 좀 준비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 패널 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좀 가서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실 것을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하나 절차를 우리가 충분하게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근무를 했잖아요. 국민의 고충과 기업의 애로를 듣고 해결해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것은 조율입니다. 조율.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공고도 사실상 무언의 합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도 국민의힘, 시장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국민의힘 그리고 구청장도 국민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은 조율하고 시민단체까지 전체가 포함해가지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거는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그것만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하게 제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대통령이 된 지 2년 됐고요. 부산시장 국민의힘 된 지 2년 됐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된 지 4년 됐고요. 그동안 뭐 하셨는지 제가 여쭤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그동안에 민주당에서는 뭐 했어요? 민주당에서는 그럼 뭐 제가 했어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MOU 체결했을 때 김도읍 의원이 막아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해결하지 못하신 거예요.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그리고 현재까지 좀 이전 사례가 몇 건인지는 아십니까?
이전 사례가 많이 있죠. 여러 많이 가지로 지금 있습니까? 있죠. 많이 여러 가지 있습니까? 있고 사실은 영월 교도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교정 시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전은 두 이해하고 싶은 개소고요. 거는 아니 제가 그런- 지금 주도권 예, 토론 예. 중입니다. 네 아시죠? 예, 저는 이렇게 한 가지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답변할 시간을 드리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권 토론에서는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전 사례는 이전 2개소 그리고 신축 2개소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원칙은 재반 여건을 고려해서 기재부 협의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총선이 끝나서 당선자 신분이 되신다고 해서 기재부에 가서 그냥 막무가내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국가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은 제가 안타깝게도 우리 후보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 패널 아까 드린다고 했으니까 한번 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힘들게 진일보시킨 부산구치소 이전 저는 제가 그 당시에 국무총리 비서실장 그리고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후에도 그렇고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법무부와 조율하고 강서구청장과도 조율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역할을 맡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이 구치소 이전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이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목소리를 저는 오늘도 저희 캠프 사무실에서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해결될 수 있게끔 우리 국민의힘이 내부에서도 좀 잘 조율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질문해 싶고, 주시죠. 예. 그리고 우리 대통령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구청장 다 국민의 힘이신데 이제까지 못 해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께 좀 솔직하게 좀 답변하셔도 사과를 될것 하셔야 같습니다.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아니 듭니다. 저는 예. 이거 적반하장인데 이거 문재인 정부 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배재정 후보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도 했고 아니 시장도 오거돈 시장이었고 구청장도 그렇고 충분하게 이거를 할 수 있었는데 이걸 못했잖아요. 결국은 우리 부산구치소 이전은 저희가 2023년에 통합 이전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공고지만 확정을 지은 거 아닙니까? 확정 안 됐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해야셔야지. 확정 안 어떻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못. 자, 여기까지 주도권 토론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답변 시간은 확실히 좀 보장을 해주시고요. 두 분 후보께도 첫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 제가 2분이면 2분, 30초면 30초 이렇게 신호를 드리기 전까지는 계속 좀 보장해 주십사 서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청년 실업 해결과 일자리 확보 방안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월 공용 동향에 따르면 부산의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1.3%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1년 미만인 임시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고용의 질은 악화됐고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실업 해결, 이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부터 답변 시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자리는 충분히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청년들이 부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원인이죠. 저는 올해 초까지 경남정보대학교 총장을 하면서 이 학생들의 일자리 문제에 정말 초집중하고 불경 전문대학 중 최다 인원을 제가 취업을 시켰습니다. 이제 앞에 큰 도전은 우리도 사상을 판교밸리처럼 실리콘밸리처럼 첨단 산업 중심으로 저는 탈바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사상이 자석처럼 끌어당길 수 있는 밑그림을 저는 그려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상공단에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해서 기업에 필요한 모든 행정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또 드림 스마트 시티 사업 추진과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해서 첨단 지식 산업을 육성해서 기술 혁신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 김대식이 미래의 금강이라고 할 첨단 산업을 통해 기업과 청년들이 사상에 머무를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겁니다. 누구보다 교수, 총장을 통해서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자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공통질문, 청년 실업 해결과 일자리 확보 방안.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1분 30초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일자리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부산이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로 또 많은 시민들께서 안타까워하시죠.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사상공단이 부활해야 됩니다. 사상공단이 어떤 곳입니까? 저도 사상공단에 있는 감전국민학교 주례여중을 나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사상공단 미화섬유라는 양말 공장의 노동자로 일을 하시게 되면서 제가 사상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상공단은 대한민국의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부산을 먹여 살렸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특정 정치 세력이 부산을 장악한 이후에 서부산은 사실상 쇠락의 길을 걸었고 동부산 발전에만 올인해왔던 그런 결과들을 우리 사상 시민들 그리고 서부산 시민들께서 정말 분노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사상공단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대규모로 어떤 개발을 하겠다라는 건 그야말로 좀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사상공단은 너무 땅값이 높고 또 영세한 공장들이 남아있다 보니 작은 공장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폐공장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은 사실상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실제 사상에 자, 공통질문 두 번째. 후보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토론 방법은 앞서와 동일합니다. 자, 이번 주도권 토론 먼저 하실 분은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입니다. 시간 1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리 김대식 후보님께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육 전문가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시절 교육문화체육위원을 역임한 바가 있어서 후보님의 교육정책을 좀 눈여겨봐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상에 자율형 공립고를 유치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저도 대환영입니다. 사상구의 새로운 교육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님 공약대로 28년 개교를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던데 애초에 사상구청에서 발표했을 때는 27년이었는데 이번에 현수막을 보니까 28년 개교를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잠시라도 좀 시간 지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장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1년에 중앙투자심사가 몇 차례 없습니다. 그런데 중투위 심사를 꼭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투위 통과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자신 있게 28년 개교를 말씀하셨는데 부지 확보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지 확보는 어느 정도 지금 이 감정가 그러니까 2023년 9월에 사상구의회에서 228회 임시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학교 설립 협약 체결에 동의하는 의결이 됐습니다. 부지가 확보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지금 이제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는데 네. 이제 이게 협약을 체결을 하겠다 하는 동의하는 이게 의결이 그런데 됐다고 그 하는 당시에 말씀을 지금 구의의 말씀을 잘 주셨는데 공시지가 10억 정도 되는 땅을 구청에서 90억에 매입하겠다고 했다가 90억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거냐,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냐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 예산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거는 우리 배 후보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거 있습니다.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60억이 됐든 간에 저는 사상구청에서 감정해서 61억으로 알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69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150억을 달라고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질문한 협상 중에서 요지는 아니 제가 저한테 답변 시간 줘야 제가 되잖아요. 이분을 안 쓰고 질문을 했거든요. 감정평가에 1차 한 세 군데에서 해서 사실은 제일 높은 데는 빼고 그래서 평균 단가로 해서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 지금 질문은 시대가 시대인데. 네,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가 됐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체결이 됐으니까 이제 계약만 하면 되는 거죠.
부지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의회에서 부지 확보는 부의회에서 됐죠. 계약을-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니 그죠? 선정 부지는 됐지만 계약 선정이 되고 그 계약만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28년 개교하려면 사실은 부지가 이미 확보돼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설립 계획도 다 마련이 돼야 하고 중투위 심사도 거쳐야 된다는 제가 또 절차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학교를 하나. 지금은 질문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면 자율형 공립고를 만약에 만든다고 하시면 어떤 모델로 지금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한테 답변 주시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덕 신공항도 2029년까지 우리가 개항을 하겠다 할 정도인데 중고등학교를 하는 것은 계약을 하고 심의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하기 때문에 제가 2028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답변 시간 보장하겠습니다. 자율형 고등학교는 30초 됐나요? 네. 네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제 질문을 좀 잘 아니, 이해를 제가 못하시. 지금 답변을 하고 아니요, 있어요. 지났다고 지동범 하셨습니다. 부회장 네. 저는 사회자의 말씀을 듣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질문의 취지를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부지 확보가 되었냐고 질문을 드렸고요. 아직 확보가 안 됐다는 말씀을 저는 들은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제 질문은 그럼 어떤 모델의 자율형 공립고를 생각하고 계신가였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를 그냥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정말 이 자율형 공립고에 와서 내가 한번 공부를 해보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여기에서 나의 미래를 펼칠 수 있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자율형 공립고 만들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아니, 지금 안타까워서 제가 답변을 말씀드리는데요. 할게요. 아직 2분 안 지났습니다. 이제 질문해 주시죠. 네네. 네. 그 자율형 공립고는 중요한 것이 컨텐츠입니다. 너무나 그 부분에는 저는 교육 전문가시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실 텐데 지자체 협약형이나 아니면 대학 협약형이나 기업 협약형이나 교육혁신과 협약형이나 연계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에서 제시하기는 했으나 이건 그냥 예시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하겠다고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델을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또 설득해서 사상에 좋은 학교가 만들어지고 사상에서 그야말로 좋은 학생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여서 제가 질문을 한 건데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어떤 모델을 생각하십니까? 모델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강원도에 있는 민사고가 제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글로벌적이고 우리가 사상에서 그동안에 교육의 컨텐츠가 다 잘 된 건 아니고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민사고 형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글로벌하게 애국 대학과 MOU를 청해서 여기에서 기초 교육을 받고 바로 유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은 답변 시간 바로 보장됐습니다.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사실 시스템으로 가려고 눈이 동그래졌는데 민사고는 자율형 공립고가 아닙니다. 아니 그거는 네, 자율형 공립고가 아닙니다. 네, 자율형 공립고를 만들겠다고 하셨으면서 대표적인 자율형 사립고를 지금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정말 좀 제가 깜짝 놀랐고요. 아니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민사고를 모델로 잡자 이렇게 그러니까요. 했는데 자율형 국공립하고 사립고하고 국공립하고 관계없죠.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그렇게 이야기하면 공립고가 컨텐츠가 중요하다면서요. 아니 자율형 공립고를 제대로 운영하시려면 자율형 공립고를 어떻게 성공시킬까에 대한 그야말로 좀 고민이 많이 있으셔야 됐을 텐데 아니, 그 그러니까 부분은 그게 좀 제일 중요한 게 제대로 컨텐츠 좀 안 된 것 아니겠어요. 같아서 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역시 걱정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율형 공립고에 찬성을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졸속으로 이게 이행되는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우리 김대식 후보님 올 3월에
서부산 공고가 부산 항공고로 명칭을 바꿔서 개교한 거는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사상의 대표적인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청년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내 이 주요 고등학교인 이 부산항공고 잘 지금 순항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제대로 지금부터 지금 하게 되면은 충분한 가능성을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새로 시작할 때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이 항공고를 말씀드린 건요. 안타깝게도 지금 국회의원이신 장제원 의원께서 대표적인 치적이라고 뭐 많이 이렇게 의정 보고 같은 걸 통해서 홍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작 항공고 내부에서는 갑작스럽게 2024년 3월 개교를 준비하라. 뭐 이런 식의 뭐 사실상 하달이 내려지면서 엄청난 혼란을 내부적으로 겪었습니다. 우리 후보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안타까운 건 그 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어떤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지? 어떤 거든지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은 초창기에는 혼란이 있기가 좀 마련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일부가 그렇다는 거지. 왜냐하면 시스템이 바꿔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이제 제대로 이제 정착이 되면은 저는 항공고는 미래에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지금 개교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30초, 여기에 상당히 네, 부족한 보장이 점만 됐죠? 보완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원칙적으로 그 말씀 동의합니다. 모든 전환에는 또 혼란의 시기가 있죠. 그러려면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밀어붙인 겁니다.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스케줄을 밀어붙여서 혼란이 생긴 거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건 금방 말씀하신 불가피한 혼란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뭔지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항공기술교육원 설치 인가가 안 났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항공정비과를 운영하려면 항공정비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항공기술교육원이 설치돼야 하는데 그게 아직 인가가 안 났습니다. 질문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지금 학교 내부에서 올해 안에 인가를 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 아까 자유형 공립고에 대해서도 이런 절차를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항공고처럼 갑작스럽게 추진을 하면서 오히려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주고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우리 배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놨는데 저는 이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하게 부산교육청과 의논을 하고 여기 협의를 하면은 그런 것은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30초가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이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조금 촉박했는데, 본인의 답변을 못한 부분도 다음 이제 주도권을 가지시니까 녹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 주도권 1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저기 우리 배 후보님 사상공단 통합재생 프로젝트 이렇게 했는데 저도 전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인지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같은 공약을 했더라고요. 대통령이 되어서도 진전 없고 현재도 지지부진하는데 배 후보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지 하나 질문을 제가 드리고 두 번째 올해 사상구의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요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또 질문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질문 하시네요. 섞은 게 아니라 한번 해보라고요. 배 후보가 어떻게 이 진전 없고 현재 지지부진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도 못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올해 사상구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상공단 통합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저는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자신이 있냐고. 그러니까 제가 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서부산 청사가
거기에 앞서서 서부산청사 착수식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은 그 질문이 아니에요. 예, 서부산청사 착수식이 그래서 있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그 이게 이후에 프로젝트가 되는 건지 네, 제가 그러면은 제가 준비가 안 된 거로 알고 다음으로 질문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시간을 좀 보장해 자,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상구에. 사상구에 얼마 예산입니까? 올해. 올해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지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나는 배후보께서 10년 동안 사상구를 샅샅이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뭐 얼굴 알리기 위한 것밖에 더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자 올해 사상구의 예산이 6,228억 정도 결산 시 작년에 됐고 올해는 5,532억입니다. 요거 한번 메모해 주셨다가 하고 결산 시에는 조금 증가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요. 이 사상공단 통합재생 프로젝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진적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느냐. 대략 한 2조 원 이상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배우께서 할 수 있는 건지 나는 그것을 하나 묻고 싶고 사업의 목표와 방향, 이 중요성 이걸고 이 지금 현재 부산시와 사상구 사상공단의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이 조성 중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작년 11월 6일 날 제2청사가 착수식을 시작으로 부산 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부산연구원 등 기관이 입주해서 서부산 행정의 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또 드림 스마트 시티 사업으로 사상을 성장 거점으로 해서 환경 개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하나만. 그 토론을 하면서 뭐가 얼마인지 아냐, 뭐 기억하느냐 이렇게 그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질문을 아닙니까? 하시는 부분들은 뭐 제가 답변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고요. 사상공단 통합 프로젝트를 아까 문재인 당시 국회의원 후보가 제시했던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서부산 청사를 말씀하셨는데 서부산 청사와 관련해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시간 있습니다. 보장됐습니다. 예, 그 서부산 청사가 착수식을 했어요. 그럼 우리 주민들께서는 서부산 청사가 착공이 된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착공은 2년 후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좀 주민들을 호도하는 부분들이 저는 그러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주도권입니다. 제 지금다. 그러니까 사상공단 통합재생 프로젝트라는 것이 전혀 지금 우리 배우부께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냥 공약으로 필공짜 공약으로 만들어놨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상공단이라는 것은 공식 명칭은 사상공업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이 프로젝트에서 공업지역에 하면은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식산업센터도 좀 건립을 하고 그다음에 첨단 신발 융합센터 또 이게 2차 산업 이것도 우리 사상구에 금량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뉴그린시티 이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2020년에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상상 허브 사업에 선정돼서 현재 이 활성화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행정과 첨단 그리고 문화 생활이 어우러지는 사상공단 재생을 위한 그랜드 플랜을 집중인데 배후보는 이것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사실 이번에 공약을 준비하면서 좀 상당히 안타까웠던 게 있는데요. 사상공단을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에 대한 제가 마스터 플랜을 다 만들어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보물을 되게 보내드리는데 그 공보물 안에 그 방대한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우리 주민들께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 시간 사상공단이 보장됐습니다. 300만 평인데 사상공단을 그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서부산 청사가 지금 아직까지 그 착공도 하지 않았지만 서부산 청사가 만들어지면 그 일대가 활성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우리 배우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은 유인물에 못 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에 가서 간략하게 이게 설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몇만 평인 줄 아세요? 이게 몇만 평인 줄 아세요? 아니, 이게 몇만 평인 줄 아시냐고. 그러면은 그런 자체를 전혀 파악도 안 하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질문을 하시면서 그렇게 규정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못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제가 다른 하나 보겠습니다. 배우보님의 핵심 공약을 보고 나는 저희 공약인 줄 알았어요. 이 배 후보님이야말로 중단 없는 사상 발전에 우리와 원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산 구치소 이전 2024년 우리가 했어요. 그 문재인 정부 때 그걸 했는데 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경부선 철도 지하 20대 국회에서 용역비를 누가 했어? 장제원 의원이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덕포동 한인시멘트 이전. 제가 이제 하고 있죠. 국회 법안 4건을 재정 통과를 그것도 장제원 의원이 했어요. 사상 하단선 도시철도 조기 개통 이 18대 사업비 확보. 그 다음에 확장 대신 도시철도 추진 조병길 구청장이 구비로 용역을 줬잖아요. 또 백양산 국립자연휴양림 추진 21대 MOU를 배출한 겁니다. 자, 삼락생태공원 국가정원 지정 언제 했습니까? 21대 지방정원으로 지정을 했잖아. 이거 다 누가 했습니까? 장제원 의원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한 거를 거기에다가 추진 이렇게 하니까 저는 중단 없는 사상 발전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저도 답변 좀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드릴게. 했는데 이게 그거하고 그다음에 경부선 철도 지하 예산 경우 오거돈 시장이 제1호 공약이었잖아요. 여당이 정부 안에 못 넣는 예산을 2분 지났습니다. 예산 결산위원장 했던 제가 줄게요. 이제. 아니요. 언제 장제원 의원이 답변 시간 들을 시간이 됐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이것을 확보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이게 박수를 보낸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 이번에는 제가 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30초 드릴게요. 30초. 30초 안에 그렇게 많은 걸 말씀하시고 그럼 한번 제가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답변을. 아까도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 그 후보님께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다 지나가고 보세요.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구치소 MOU를 체결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걸 김도우 의원이 막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런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까 사상공단 프로젝트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거기서 계속해서 사상공단 재생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수천억의 계획을 장밋빛 계획을 계속 세워왔으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상공단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사상공단의 모델을 만들고 그걸 확산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장제원 의원 김대식 후보 나머지 시간에 김대식 후보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 4년을 사상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5년 대통령을 만들어 주셔서 사상 구민들이. 그러면 그리고 우리 배재정 후보께서는 사실상 청와대에서도 정무 비서관도 하셨고 국무총리실 총리 비서실장도 하셨고 그다음에 오거돈 부산시장이었고 그다음에 사상구청장도 우리 배 후보님 보좌관 출신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오각편대인데 그동안에 사상구를 위해서 뭐를 했냐고. 한번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무거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를 하셨냐고. 후보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통령도 2년 전부터 국민의힘, 그리고 시장도 2년 전부터 국민의힘, 4년 전부터 장제원 의원이 국회의원,
그런데 부산구치소 문제 왜 해결 못 해놓고 다 해결했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부산시가 지금 네. 결정을 못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강서구 지금 한번 가보세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김도읍 의원이 당선되시면 아마 우리 김대식 후보께서 어떻게 되실지는 자, 여기까지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인데요. 사상구는 타 지역에 비해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50세 이상 장노년 1인 가구도 점점 늘어나면서 고독사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 지원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 답변 순서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네, 저는 어르신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어르신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삶 전반을 케어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여기저기 경사진 길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외출하기조차 어려워하십니다. 저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모노레일이나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어르신은 물론이고 휠체어, 유모차 등 계단 도로로 인해서 이동이 불편하셨던 교통약자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각종 복지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상황을 수시로 간단히 확인하고 어르신 일자리 안내를 포함한 그런 문의나 민원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비대면 라이프케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ICT를 활용해서 어르신 건강 및 생활, 여가 서비스 체계를 네. 답변 시간 1분이 지났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 지원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 답변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부산이 노인과 바다라는 오명을 쓰고 있죠. 50대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어느덧 또 정년이 되고 일자리가 없어서 빈곤층이 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분들께 제2의 인생, 이모작 인생을 하시도록 토양을 만들어줘야 된다. 사상구에는 4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동서대학이 있고 경남정보대학교가 있고 부산디지털대학교가 있고 또 신라대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평생교육 플랫폼을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분과 독거노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제도적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자. 그리고 디지털 정부잖아요. 빅데이터를 해서 인공지능 시대인 만큼 위기 징후를 잡아낼 수 있는 각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후보의 세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은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는데요. 마무리 발언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상 구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떠셨습니까? 누가 사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 사상 발전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신지 잘 판단하시는 자리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김대식, 오늘 여기서 표현을 다 못했지만 정말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날부터 바로 투입되어 우리 사상에 뿌려진 수많은 발전의 씨앗들, 결실을 거둘 예산 바로 확보할 역량이 있습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 부산구치소 이전, 사상인 구민이 기대하는 수많은 수건 사업 모두 해결할 힘은 오로지 집권당에만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집권 여당의 힘과 김대식의 역량을 더해서 사상 발전 기필코 완성을 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 김대식 사상 구민의 성실한 신분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후보자들에게 마무리 발언 듣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 마무리 발언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평상시 정치인들은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사상의 가로등은 언제쯤 우리를 비춰주는지, 우리 집 앞 먼지가 휘날리는 도로 속 탈출구는 만들어질지, 꿈을 이루기 위한 일자리가 과연 우리에게 주어질지,
그러나 4년에 한 번 국가가 물어보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찍은 우리의 대답이 늦은 밤에도 밝고 안전한 귀갓길로,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건강한 통학길로, 꿈을 펼칠 수 있는 꽃길로 우리 사상의 희망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채우고 싶었던 게 뭔지 외칠 기회입니다. 4년 만에 국가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날의 대답이 새로운 사상을 만들 것입니다. 배재정의 진심을 쓰십시오. 네,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상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토론회를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사전투표일입니다. 그리고 4월 10일은 본투표일입니다. 유권자의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등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토론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